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말기 그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 계셨던 한 분, 바로 명성황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이자 고종의 아내였죠? 맞아요. 그녀가 살았던 시대와 삶, 그리고 그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함께 따라가 보죠. 단순히 그냥 왕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약해진 왕권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또 외세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든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려 애썼던 인물로 평가받죠. 특히 명성황후의 삶을 보면 그 당시 개화기 조선의 복잡한 정치 상황, 그리고 그 열강들의 각축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나, 또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당시 조선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16세의 왕비가 되셨는데 그 이후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의 권력 다툼, 그 속에서도 자기 입지를 다져나갔죠. 네, 그 과정에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워낙 강력한 쇄국 정책을 고수했으니까요. 근데 명성황후는 근대화 자체에는 좀 우호적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의 그런 침략적인 접근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고, 맞아요. 그래서 청나라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걸 견제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 그런 외교적 줄타기, 그게 당시 조선에게는 필수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일본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명성황후를 조선 내 반일 세력의 핵심으로 본 거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래서 일본이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거군요. 네, 그게 바로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적인 범죄 행위였죠. 잠깐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가 지휘하는 일본 낭인들, 그리고 군인들이 경복궁을 침입했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궁궐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명성황후만 머물던 건청궁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궁녀들이 황후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역부족이었겠죠. 네, 낭인들이 결국 곤영 앞에서 명성황후를 찾아내서 칼과 창으로 정말 무참히 시해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시해 후에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는 건 이건 정말 한 사람을 살해한 걸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조선 왕실과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은 이 사건을 궁궐 내 반란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였던 미우라고로는 일본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이 사건은 조선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고종 황제는 다음 해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잖아요. 네, 명성황후의 죽음이 조선의 외교적 자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왕권이 몰락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요. 사후에 황후로 복권되고 명성이라는 시호를 바르셨지만 그 비극적인 죽음 자체가 국권 침탈의 상징처럼 남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조선 말기의 혼란, 열강의 침략, 그리고 그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은 그냥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나라의 존엄성이 짓밟힌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명성황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격동의 시대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한 인물의 죽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깊은 역사적 상처와 기억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위기 속 국가 정체성, 그리고 권력의 본질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